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엔 욕심쟁이들이 있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중엔 엘리트가 있죠. 그 도가 지나쳐서 죽은 사람 물건까지 노리는 하이레벨 도굴범들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렇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냈다가 기묘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특수 청소 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나온 방이나 애완동물 사체 처리부터 폐가옥 철거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사망자가 나온 방과 폐가옥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그곳에 다시 산다고 한다든지 안에 가구와 집기를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을 싹 비우는 잔존물 철거도 포함해서 수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내가 근무한 회사는 계약서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이 전부 회사에 이양되므로 막상 작업을 시작하면 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오게 되는 돈과 귀금속은 의뢰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의미 있는 유품이나 돈은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영업 담당이나 작업자들에게 방침을 철저히 주지시키지만, 실제 현장의 작업자들은 대다수가 발견한 물건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듯했다. 나도 200만 엔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욕심을 이성으로 누르기가 참 힘들었다. 휴일에 영업 담당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시내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의 2층 주택의 특수 청소와 잔존물 철거 일이 들어왔다는 전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작업자 겸 사무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장 책임자로 이번 현장을 맡게 되었다. 치워야 할 물량과 상황을 확인해 보니 대략 작업자 4명이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파악해 보고하고 일정을 잡았다. 노인 독신 살림으로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된 상황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슬퍼졌지만 작업자도 마음에 맞는 40대 선배와 자주 외주로 의뢰하는 알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 작업 첫날에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악취는 그다지 나지 않았다. 영업 담당이 견적을 내려왔을 때 창문을 열어둬 주었기 때문이었다. 안의 가구와 생활용품도 전화로 전해들은 대로였고, 그대로 2층에 고인이 있던 방으로 올라갔다. 다른 방과 비교하면 역시 악취는 났지만 그래도 견디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다. 바닥을 보니 문 안쪽 바로 아래에 검은색이라고도 갈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얼룩이 생겨 있었고, 문 위쪽에는 끈이 쓸려 생긴 자국이 있었다. 문 손잡이는 휘어져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고 매우 마음 아팠다. 다른 작업자들도 들어와서는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숙달된 모습으로 사용할 세제를 고르기 시작했다. 이틀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고, 선배가 그 얼룩을 약품으로 없앤다든지 소취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다른 작업자들과 잔존물을 옮겨와서 트럭에 실었다. 사흘째의 오전 중에는 거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다. 마당이 넓은 집이었고 벽이 둘러쳐져 있는 점도 있어 점심은 마당에서 먹기로 하고, 선배와 다른 한 명이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점심거리를 사러 갔다. 알바 할아버지와 둘이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안면이 창백하고 진땀을 흘리기 시작해서 옆에서 등을 문질러 주었지만 그대로 토하더니 컥컥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병원에 갈까요라고 물어도 대답 없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구급차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더니 할아버지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패닉 상태였지만 등을 통통 두드리며 다 토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입을 보고 나서는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말았다. 입에서는 뭔가가 나오려는 듯 거무스름한 물건이 언뜻 보였다. 할아버지가 구역질할 때마다
조금씩 그것이 나왔고 몇 번인가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로프였다. 다 토해놓은 시점에서 나는 옆에 서서 로프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50cm는 될 듯한 로프였고 울퉁불퉁해져 있었고 중간에 반쯤 끊어져 있었다. 어떻게 뱃속에 그런 물건이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괜찮냐며 물어보는 말에 할아버지는 모르겠다며 비지땀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점심을 사러 갔던 차가 돌아왔기 때문에 황급히 선배를 부르러 가니 뛰어서 상태를 보러 와 주었다. 선배는 토해낸 로프를 살피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할아버지 쪽을 향해 말했다. 뭔가 슬쩍했지. 할아버지는 당황하는 얼굴을 했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다. 선배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할아버지의 가방을 뒤졌다. 조금 저항에 부딪혔지만 지지 않고 끝까지 뒤졌더니 가슴 주머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었다. 꺼내보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쇼독 구태자 그림의 1만원짜리 국권 몇 장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본 선배는 할아버지를 노려봤지만 화를 내진 않았다. 그리고 이어 격양되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 이거 절도야. 당신 이제 꺼져. 2번 다시 일하러 올 생각하지 마. 이런 말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안기고 밖으로 밀어냈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걸어갔고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작업을 종료하고 사무소에 돌아가니 선배가 사장에게 가슴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을 전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로프 얘기는 하지 않는 듯 했기에 나도 말하지 않고 묻어두기로 했다. 사장은 즉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습득한 물건을 전하러 나갔다. 그리고 이번 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200만 엔을 슬쩍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로프를 토해낸 도둑 할아버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보다 안 좋은 선택을 하는데 사용한 그 로프를 토해냈다는 게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도 물론 불가능하겠고요. 고인의 물건을 훔친 벌은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그거 아닐까요? 일상생활의 불가능.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